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코드번호 051910, 현재 시각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도 뭐 LG화학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 어제 나온 기사죠.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의 하락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 자, 배터리를 독주하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뭐 18시 44분에 나온 기사고, 배터리를 독주하겠다. LG화학의 통큰 베팅. 그래서 상반기 설비 투자 2배 늘린 2조, 2분기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 그 다음에 흑자폭은 하반기부터 확대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 LG화학이 2분기에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을 했었죠. 흑자를 기록을 했었고, 그 흑자의 원인은 이 폴란드 공장 수율의 안정화와 원가 구조 혁신이 바탕이 된 결과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밝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폴란드,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는 100기가와트 아워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LG화학의 목표인 거고, 이걸 위해서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해보다 배가량,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예,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하고 시장 초반에 주도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공격적인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전지 사업 부분 분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던 거죠. 원래 올 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LG 화학에서 화학 부분하고 전지 부분을 따로 분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조용히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배터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흑자를 기록을 해줬고 2분기에 3분기 또는 4분기에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지 부분을 하나를 뚝 떼서 상장을 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걸로써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고, 조정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생산 능력이나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간 흑자는 물론 매년 30% 이상,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한다고 했을 때 2025년에 18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요. 이거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꾸준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뭐 사실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될 수 있는 이런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 상반기에 LG화학이 배터리 이용량이 세계 1위를 달성했다는 부분도 이전에 다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변한 건 없다라는 거죠. 달라진 건 없지만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의 문제, 외부적인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우리나라가 쭉 올라왔었거든요. 조정다운 조정이 사실 없었죠. 그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근데 딱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외국인들이 뭐 선물 시장이나 옵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방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2차 전지나 제약이나 이런 쪽이 최근에 좀 조정을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지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단 한 번도 21선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21선. 이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5월 초에 살짝 깼었는데요. 그 이후로 몇 달째 상승 흐름들을 이어오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21선을 훼손하거나 이탈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21선이 바로 수급선이죠.
이 종목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 종목을 잡아가는 주체가 깨지 않는 선, 수급선 뭐 이런 부분이고 61선은 실적선이죠. 실적이 앞으로도 2분기에도 좋았지만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실적은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61선을 계속해서 깨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종목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종목이고 SK하이닉스나 기존의 반도체죠. 이런 전기전자 업장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시장 관심보다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전기차 또는 전기차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하는 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올 뿐이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고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이 흐름들이 더 이어질지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 급등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갔던 이런 분들에서 뭐 한 75만 원대나 77만 원대 이런 때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오면서 한 10%, 12%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불안감이 작용을 하겠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장기 투자를 할 건데 계좌에 마이너스 10%가 찍히고 마이너스 20%가 찍혀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장기 투자건 뭐건 간에 불안해서 어때요?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원래 이렇게 급등 나올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왔을 때 충분히 이 회사의 성장성도 좋고 앞으로 안전성도 있는데 가격까지 싸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럴 때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급등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트레이드 관점이 돼야 되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이 되는 거고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인 거고 이게 이제 꺾이니까 야 그래도 어때? 그냥 가니까 계속 사야지 해서 따라갔던 분들이 이제 물려서 떨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봅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뭐 여기 21선 수급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또는 아니면 61선까지 밀렸다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6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싸게 잡아갈 수 있는 주도주를 싸게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또는 여기서 잡아야 반등이 나와도 세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니까 실적도 받침이 되고 주도주고 그 다음에 한 61선까지 온다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싸게 잡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겠죠. 예, 그래서 방향이 어디서 틀을지는 모르지만 이 종목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아직 21선도 잘 지켜지고 있다. 21선에서 돌아나가는 변곡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21선이라고 하고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 여기서 21선에서 돌아나가는 이렇게 변곡점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61선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21선이던 61선이던 뭔가 분할로서 잡아놓으면 또다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겠죠. 5일선 밑에 있으니까 5일선 밑에서 떨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올라는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종가가 5일선 위로 올라서느냐가 중요한 거고 5일선 위로 못 올라서면 크게 의미 없어요. 내일 돼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의 조정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일 뿐이고 주도주의 흐름 여전히 건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투자나 이런 부분들 멀쩡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좀 빠지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LG화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서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